외교와 관련돼서는 국내의 여러 가지 여야의 정치권이나 또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져 있는 국민들의 정서 이런 것들도 결국은 국가의 이익 앞에서는 똘똘 뭉칠 줄 아는 그런 어떤 그 지혜, 당연하죠.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죠? 네. 이사장님, 오늘은 이사장님하고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으냐면, 지난 8월 달로 알고 있는데 8월 25일 날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백악관에서 했는데, 그 이전에 물론 우리 이제 강요들이 뭐 여러 가지 3,500억 불이나 되는 그런 어떤 경제 협의도 하고 왔고, 그 이후에 대통령께서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평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뭐 굴욕당하지 않고 칭찬 외교를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어쨌든 합의서도 없어서 너무 변덕이 심한 트럼프 대통령한테 또 우리가 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한미 정상회담을 평가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외교라고 하면은 외교의 형식도 중요하지만은 뭐니 해도 실질,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1차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실무 정상회담이 2차로 있었는데, 사실은 그 알맹이는 이제 2차 정상회담에 있었죠. 근데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 전모가. 그래서 감히 코멘트 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유리한 것도 있고 불리한 것도 있었겠죠. 이제 지나가면서 나오는 걸 보면은 조금씩 이제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알맹이가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형식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이재명 대통령도 임기 초기에 뭔가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데, 딴 정상들로부터 특히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왕따가 된 모습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 너무 칭찬 외교했다, 아부 외교했다 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부라고 코멘트를 한 사람도 있었어요, 미국 측에서.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가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무슨 다른 나라 정상들처럼 가가지고 싸움을 한다거나 하면은 백해무익이거든요. 본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뭐 아부냐 칭찬이냐 하는 것은 뭐 그냥 비상적인 얘기이고, 어쨌든 그 알맹이 외교의 그 과실이 문제인데, 그거는 좀 두고 보아가면서 아마 최선을 다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방문 외교라고 하는 건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100% 나한테만 만족할 수도 없고 또 반대로 할 수도 없고 절충하기 마련인데, 두고 보죠 뭐.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합의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저기에 강요들이 가서 교통정리한 거는 이제 3,500불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대기업 그 회장님들도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또 기업 차원에서 투자하는 게 또 1,500불이 더 생겨가지고, 결국 우리가 토탈 미국에 투자해야 되거나 그 관련된 부분이 이제 5천억이나 되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경제 규모에서 상당히 이제 그 부담스럽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안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답을 듣지 못하고 오고, 경제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합의서를 안 썼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뭐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하시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약소국으로서 우리는 이때까지 이제 우방국으로만 생각을 했지만, 결국 국가의 이익 앞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는 말이 맞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걱정을 많이 되죠. 애국심이 많을수록 걱정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쇼맨십이 많은 사람이고, 자기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링컨 대통령이나 워싱턴 대통령처럼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 보니까 더욱 이제 그러한 기질을 발휘해가지고
제일 가까운 캐나다, 멕시코 바로 이웃 사촌 국가들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주가 되어라. 너네 나라의 모든 간을 빼달라 하는 식으로 그리고 저 북극에 있는 그린란드 같은 땅을 내 땅으로 하고 싶다는 둥 어쨌든 앞으로 500년, 1000년 동안 역사에 남을 뭔가를 만들고 싶은 욕심에 그냥 여기 찔러보고 저기 찔러보고 그분이 원래 비즈니스맨 출신이다 보니까 딜하는 거 거래의 귀신이지요. 일부러 찔러보고 또 땡겨보고 그리고 일부러 모호하게 답변을 함으로 해가지고 상대방을 더 초조하게 만들고 하는 그러한 온갖 기술을 다 발휘했는데 우리는 거기에 일일이 다 똑같이 놀아날 필요도 없고 그걸 잘 새겨서 실리만 찾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연세도 많고 하다 보니까 자기 한 말을 아침에 한 말을 저녁에 잘 까먹어요. 제가 그분의 쓴 딜의 기술이란 책은 그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예습을 하고 간 책이고 그 전에 Fear라고 하는 책을 제가 봤는데 이분이 너무나 많은 주제를 가지고 머리를 쓰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성격적인 면도 있고 의도적인 면도 있고 해가지고 어쨌든 아침말과 저녁말이 틀리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 주한미군이 숫자가 몇 명이냐 그 방위비가 얼마가 드느냐 하는 특히 숫자 같은 것에 대해 가지고는 막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다 이제 참모진들이 수정을 하는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미국에 비해서 약소국인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세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결코 약소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요건 우리가 되고 싶어도 못 되고 우리가 부정을 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지금 이 지구를 나누어 가지고 중국과 미국이 양대 파워가 지금 호랑이하고 사자가 싸우는 격인데 자기 편이 하나라도 많아야죠. 내일 모레 이제 중국의 전승절이라고 해가지고 또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자기 편 다 불러 모읍니다. 한 20여 개국 됩니다. 북한하고 러시아 포함해가지고 왜 그렇겠습니까? 숫자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 20개국 다 합쳐봤자 뭐 러시아하고 북한도 한 2개 나라 합친 것보다 또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여기 다 모여라 세를 보여야 되니까 근데 미국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뭐 하나씩 불러가지고 1대1로 박살내기 주의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박살을 내놓고는 또 뒤로 돌아가가지고 또 좀 감해줄게 좀 더 얹어줄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딱 그렇게 한 번 만나서 합의서를 만들고 도장을 딱딱 찍고 하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특이합니다. 예. 어쨌든 우리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제 외교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전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지혜롭게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서 오는 압박감 이런 것들을 잘 그다음에 우리는 또 국방 문제도 있으니까 네. 예, 안보 문제까지 지혜롭게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아까 중국 이야기를 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도 겪고 했지만 그 당시에 명나라의 도움도 받고 했는데 지금 미국과 한국의 관계와 조선시대의 명나라와 조선의 관계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중국, 명나라도 그렇고 청나라도 그렇고 그 전에 또 원나라도 그렇고 이 조선과 중국의 관계는 지금 대한민국과 미국 관계보다 훨씬 더 컸죠. 왜냐하면 첫째로 그 당시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었다 이겁니다. 미 대륙이 발견된 거는 1492년 그러니까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을 때는 몰랐고 100년이 지난 다음에서 콜럼버스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다. 그리고 실제 사람들이 거기에 건너가 살고 시작한 거는 한 17세기니까 임진왜란이 다 끝나고 나서 한참 있다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일어났고 지금은 이제 전 세계 230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에는 선조의 세계관은 뭐냐? 그 당시 우리의 세계관은 일본, 중국, 인도 그 정도가 다였거든요. 미국 땅은 아예 남미 북미는 있는 줄도 몰랐고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기 아랍권, 아프리카까지도 지구상에 그런 대륙이 있다, 나라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거는 대국으로서는 중국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나라를 세우면은 가서 나라를 세웠다고 조선이라는 국호를 받아서 오고 왕이 등극을 하면은 또 가서 보고를 하고 심지어 세자를 결정하는 것까지도 첫 아들 하느냐 둘째 아들 하느냐 하는 것까지도 다 그걸 받아오고 또 조공을 하고 그러다 보니 시진핑 주석도 지난번에 미국 대통령한테 야, 저 나라는 옛날에 우리의 속국이었어라고 얘기했는데 속국은 무슨 속국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좀 너무 심한 말이에요. 우리가 주변국으로서 중화국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크니까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조공도 하고 이렇게 좋은 애교 관계를 하는 것이지, 내치나 내정 모든 이거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했다 이겁니다. 중국도 그랬어요. 우리가 너네가 일본 침략을 받아가지고 고생을 하니까 도와줄게. 그러나 너네 국방력은 네 나라는 네 스스로가 지켜야 된다. 조공을 받거나 뭐 하는 거는 그거는 반대급부로서 어느 정도 받긴 받았지만은 시진핑이 이야기한 그런 의미의 소극은 아니었다는 거죠. 예, 어쨌든 조선시대의 중국과 조선의 관계나 지금 현재 미국과 한국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세계 10대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휘두르고 있는 관세 정책 이런 것들을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참 마음이 무겁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참 이렇게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관세의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관세뿐만 아니고 또 국내 투자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안보 문제거든요. 지금 미국은 중국을 어쨌든지 깔아뭉개 가지고 넘버2가 되어서 도전하지 않도록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군사가 제일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중국과 가장 근거리에서 중국의 바로 목 밑에서 단도를 들고 목을 지를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란 말입니다. 일본도 우리 뒤에 있고, 김일성이가 이제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핵무기 자체는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핵무기를 ICBM에 실어가지고 로스앤젤레스를 때린다, 뉴욕을 때린다 할 때의 핵무기가 무서운 거지, 핵무기만 덜렁 가지고 있는 건 이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를 쓰고 어쨌든 김정은이가 ICBM을 개발을 했지요. 쏠 겁니다. 실제 전쟁이 나면은. 우리나라에 주한미군이 있으면은 김정은의 ICBM 발사를 7초 만에 캐치를 합니다. 주한미군이 없다 그러면은 제일 미 본토에서 가까운 알래스카에서 그걸 발견하는데 13분이 걸립니다. 근데 북한에서 날아간 ICBM이 LA에 떨어지는 데는 23분이 걸립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중국의 목줄 밑에서 딱 칼을 겨누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위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함부로 내 마음대로 뭐 그냥 너네 집에 놀러 안 가, 너하고 이제 안 만나겠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밉고 곡고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뭐 유세 부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한 입장, 또 세계를 지배하려고 그러면 뭐니 해도 지금은 우주 전쟁의 시대지만은 그러나 해군력이 강해야 되는데 미국 해군이 너무 노쇠해가지고 군함을 만들 여력이 지금 많이 쇠약해져 있거든요. 그걸 보완해 줄 수 있는 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라 이겁니다. 우리나라하고 같이 해야 우리도 대양 해군을 만들고 미국도 중국과 이렇게 맞짱을 떨 수 있는 것이지, 그 대한민국이 자기네보다 그냥 좀 국력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그냥 괄시하거나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예, 기자님 말씀 전반적으로 다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교와 관련돼서는 국내의 여러 가지 여야의 정치권이나 또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져 있는 국민들의 정서 이런 것들도 결국은 국가의 이익 앞에서는 똘똘 뭉칠 줄 아는 그런 어떤 그 지혜, 당연하죠. 예,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 이승만 대통령이 하셨던 멋진 말을 있지 않습니까? 뭉치면 살고 네. 흩어지면 죽는다. 네, 맞습니다. 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로 오늘 이 토크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